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곤 하죠. 안 좋은 생각들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빠질수록 우리는 그 감정에 먹이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먹이를 먹는 그 감정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너무나 커져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조차 없게 느껴지게 만들곤 합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중요한 일이 잘 안 될 때 저 역시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느끼는 감정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불안과 우울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지켜보는 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스즈키 도시아키는 자신의 저서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불안과 우울함을 없애는 방법은 저도 자주 써먹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해보면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해소됨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발코니 사고법으로 자신을 위해서 내려다보자. 마치 닻에 연결된 배처럼 사고가 고정되어 틀에 얽매이고 좌우되는 것을 앵커링이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웨터가 18만원짜리인 가게에서 9만원짜리 스웨터가 있으면 횡재라고 생각하며 사게 되지만 대부분의 스웨터가 4만원짜리인 가게에 9만원짜리 스웨터가 있으면 뭐가 이렇게 비싸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항상 어떤 틀 안에서 또는 무언가와 비교하면서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니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 감정에 지배당할 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겨나기 쉽다. 저 사람은 언제나 나를 짜증나게 해. 어차피 다음에도 잘 안 될 게 뻔하지. 이것도 또 다른 앵커링이다. 상대를 싫어하면 상대의 사소한 한마디도 불쾌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진다. 이럴 때 추천하는 방법이 발코니 사고법이다. 이 사고법은 온갖 고정관념과 거리를 두는데 효과적이다. 고정관념에 푹 빠져 감정적으로 변할 때는 자기밖에 안 보인다. 발코니 사고법은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방법이다. 집의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듯이 자기 자신 또는 사물을 높은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보자. 이때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서 대받아 치거나 "이런 상사 밑에서는 일 못하겠어" 하며 사표를 던지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그 상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상사에게 반론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깝지 않은가? 그 문제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사실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해. 그러니 상사가 싫은 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야와 같이 본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떠오를 수도 있다. 발코니 사고법은 짜증이 날 때나 화가 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분할 때, 즐거울 때 등 온갖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들면 감정에 휩쓸리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여 무작정 행동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시간축과 공간축을 바꿔보자. 고정관념은 사물을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는 편향된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부터 일종의 사고 실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실험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알 기회이기도 하니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첫 번째, 시간축을 바꿔보자. 시간축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 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은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기한이 다가올수록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압박감을 심하게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일을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다. 한 출판사의 편집자가 원고 만기일이 지난 작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 받질 않더란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고향 집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도 압박감을 느끼곤 한다. 압박감에 짓눌릴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1개월 후 또는 1년 후에도 나를 괴롭힐까?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이불에 지도를 그린다면 부모는 이 나이면 이제 가릴 때가 됐는데 혹시 병이 아닐까? 라고 걱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민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느껴진다. 그럴 때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불에 지도를 그려서 고민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어른은 없으니까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별로 심각한 일도 아니네. 그러고 보면 나도 어렸을 때 이불에 지도를 꽤 그렸지만 지금은 괜찮잖아.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사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는 그려보기 어렵지만 이미 지나온 과거는 수월하게 떠올릴 수 있다. 신입사원 시절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3년 전에는 어땠나? 1년 전에는 어땠었나?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단계를 높여온 지금의 자신이 그려질 것이다. 과거의 나보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번 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척도를 바꿔보는 것도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인류의 역사라는 척도로 생각해보자. 또는 우주의 역사라는 척도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작디 작은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까? 극단적이긴 하지만 100년이라는 단위로 쪼개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당장 오늘과 내일만을 생각하면 큰 문제로 보이는 것도
10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바라보면 작은 문제로 생각될 것이다. 예초에 100년 뒤에는 당신과 나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이런 역동적인 사고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두 번째, 공간축을 바꿔보자. 공간축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 있는 곳과 다른 장소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본다는 의미이다. 현재 자기가 느끼는 것을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느낄지 생각해보는 방법이다. 일이 힘들어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사를 그만뒀을 때의 생활을 상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때 자신은 어떤 기분일까? 지각을 자주 한다고 상사에게 혼이 나서 10분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따위 회사 그만두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럴 때 지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과일 가게나 생선 가게의 주인이 되면 틀림없이 짜증나는 상사는 없을 것이다. 가게를 조금 늦게 열더라도 손님에게 미안합니다. 다른 일이 좀 있어서요 라고 말하면 너그러이 이해해 줄 것이다. 가게가 한가할 때는 낮잠도 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아침 일찍 도매시장에도 가야 하고 가게를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가게 문을 늦게 여는 일이 잦아지면 손님도 줄어들 것이다. 한 가게의 주인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 또한 막대하다. 물론 실수를 했을 때 도와줄 상사도 없다. 직장인은 지각을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빚만 지고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한 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생활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공간축을 바꾼다는 점에서는 극단적이지만 이 고민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고민일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된다. 또 아프리카 난민 캠프라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곳이라면? 이같이 장소를 바꿔가며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의 고민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고작 그렇게만 해도 바뀐다고? 물론이다. 당신은 고작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평소에 이런 사고법을 의식하면 조금씩 유연한 뇌로 변해갈 것이다.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면 달라지는 것들. 오늘 또 상사에게 혼이 났다. 내일은 또 무슨 일로 혼이 날까? 새 부서로 이동한 뒤 일이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클라이언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위험이 도진 것 같다. 이렇게 매일 불안함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무슨 일을 하든 불안하게 느껴져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 노트를 추천합니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노트에 적는 것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긍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좋은 일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을 적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이때 최대한 좋은 일을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인 상태면 좋은 일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오늘 마감이었던 자료를 예정대로 완성할 수 있었다 라고 해도 좋고, 거래처와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점심이 맛있었다. 동료와 취미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다. 길가에 핀 꽃이 예뻤다. 이 같은 사적인 일도 좋으니 일단 적어보세요. 단 여기에 타인의 평가는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사에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마감을 지켰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즐거움의 정도를 수치화합니다. 앞에서 적은 것이 어느 정도 즐거웠는지 점수 또는 백분율로 수치화합니다. 수치화하면 매사를 막연하게 어림잡는 습관을 없앨 수 있고 더 즐거운 일을 찾아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수치화합니다. 오늘 마감이었던 자료를 예정대로 완성했다. 70점. 거래처와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다. 50점. 길가에 핀 꽃이 예뻤다. 100점.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반성할 점을 적습니다. 반성할 점이라고 해서 잘못한 일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정대로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다음에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 몇 번이고 거절당했던 거래처인데 오늘 약속을 잡는데 성공한 것은 기쁘지만 조금 억지스럽게 밀어붙인 것 같다. 만나면 사과부터 하자. 이런 순서로 적어가면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자라는 긍정적인 의식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일 찾기를 하다 보면 의식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매번 똑같은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는 나쁜 점에만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역시 마음, 즉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좌우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같은 일이라고 해도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쓴소리를 들었어도 그래도 자료는 예정대로 완성했잖아. 다음에 더 완성도 있게 하면 되지 뭐 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 노트를 계속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싫은 일 투성이다 라고 생각하든 이 세상은 좋은 일로 가득하다 라고 생각하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요컨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생각할수록 열받네. 라는 분노의 감정. 이젠 틀렸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탄식의 감정. 이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책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은 쉽게 조절되지 않을 뿐더러 크게 의미도 없습니다. 감정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드러난 감정을 컨트롤하기보다는 근원에 있는 고정관념을 밝혀내서 버리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열받는다, 분하다, 이제 틀렸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부정적 감정에는 반드시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고정관념, 즉 불합리한 신념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곧바로 공격하거나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숫자를 세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유발한 자신만의 사고, 판단 패턴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 감정이 끌어올랐다는 사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리 없어 라고 자신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감정 신호를 잘 관찰하고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또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구나 라는 자각을 통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약속에 상대가 지각한 것도 모자라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봐도 당신의 감정만 소모될 뿐이죠. 일단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분노를 느꼈다. 그 분노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이면에는 상대의 행동은 이래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각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지각을 했으면 사과한다 일 것입니다. 그 기대가 배신당했을 때 반사적으로 상대를 무례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대처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감정을 얹지 않고 약속에 늦으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분노의 근원에는 승패에 대한 집착을 유발하는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을 지켰는데 상대는 지각했다는 것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존심입니다. 그런 감정은 스트레스만 키울 뿐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자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라는 태도입니다. 타인에게 공감하면서도 의존은 하지 않는 자기 긍정감이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 스즈키 도시아키가 쓴 불필요한 생각버리기 연습의 중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그냥 불안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필요한 생각버리기 연습에서는 이런 안 좋은 감정이 들 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찾아내서 노트에 쓰는 것,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잘 관찰해보는 것. 한번 직접 해보시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제3자가 되어 나의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도 많은 효과를 보았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도 소중한 당신이 잘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